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1898년 한국으로 파송된 마틴 잉골드 의사에 의해 설립된 예수병원이 올해로 1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한때는 낯선 서양인의 진료에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국 도민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지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수병원인데요. 최근 새로운 수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제24대 병원장인 김철승 박사님이신데 오늘 반갑습니다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취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든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는 거는 또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오랜 역사를 잘 보존하고 앞으로도 그 역사에 맞는 또 빛나는 업적을 또 남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 병원이 121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네.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임기 동안에 네. 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잘 이겨내고 앞으로 더 도민을 위한, 도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북 도민의 많은 네. 응원과 도움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과목 중에 네. 하필 일반 외과를 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는 외과 의사가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의학이라는 게 그 책에서만 배우는 거하고 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 때는 뭐 정신과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좀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의료 현장에 가서 인턴 과정을 돌면서 보니까 외과 의사만큼 멋있고 또 질병 치료에 있어서 네네.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곧 멎을 것 같은 그런 환자도 네.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받고 나면 정말로 씻은 듯하게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좋아져서 네. 혼자 걸어다니고 퇴원하는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학문이고 과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마틴 잉골드라는 우리 병원을 세웠던 그 여자 의사처럼 어딘가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과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내과처럼 이렇게 약 나눠주고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외과 의사면 수술도 하고 또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인턴 때 외과가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외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병원이 선교사들의 많은 분들이 외과 의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외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배울 것들도 있었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실력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외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정열이 가득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네. 외과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수많은 환자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분을 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주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네.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제가 주로 하는 게 갑상선 유방 환자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유방암은 여자들만 되게 걸리기 때문에 물론 남자도 걸리긴 합니다만 여자가 거의 대부분 걸리는데 대개는 보호자들이 같이 뭐 수술 과정, 항암제 치료 과정, 또 방사선 치료 과정, 긴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항상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극진히 이렇게 부인을 섬기면서 치료의 전 과정에 동행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같이 했던 그분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환자분은 물론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마지막 하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행하는 거 보고 우리 두 분도 물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분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마음과 사랑의 정신이 저희 병원을 세웠던 또 우리 병원을 이끌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또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런 행적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환자만 보던 의사에서 네네. 이제 병원의 경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병원장이 되셨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시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환자만 열심히 보거나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 열심히 하고 네.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환자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에 주된 목적을 담고 일을 진행해 왔다면 병원장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서툰 그런 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네. 약간 서툰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아직 채 한 달은 안 됐지만 취임한 지 잘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121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만큼 예수병원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네. 텐데요. 그 도민들에게는 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병원이 처음에 121년 전이면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3년 뒤에 이제 마틴 골드라는 30세 된 처녀 의사가 이 예. 전주 땅에 미국에서 100일 동안 배를 타고 한국의 전주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 마틴 골드의 일기에 의하면 첫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불쌍해서 이런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예. 그 정도로 이 땅이 어렵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작은 씨앗이 한 명의 작은 씨앗이 121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렇게 큰 병원 또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병원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뭐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랜 역사만큼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수식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네네. 뭐 최초 민간 의료 선교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최초 체계적인 수련의 제도 네네. 도입, 또 국제의료협력단 설립까지 예수병원에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떻게 많이 붙게 됐을까요? 뭐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고 그런 병원이 서양에 조금 더 앞선 선진화된 그런 병원의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병원의 최초의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을 모집을 해서 수련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의사들을 각각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수련을 시켜서 파송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치료 면에 있어서 기생충 박멸 사업이라든지 뭐 전염병에 대한 치료, 요새는 한센병이라 부르는 문둥병에 대한 치료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위한 지역 의료 보건 사업에 대한 첫 사업들, 그리고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 특히 방사선 치료는 우리나라 최초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또 그 당시에는 암 환자들이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게끔 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들을 또 시행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의료 선교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1989년 네네. 네, 이렇게 예수병원에 발을 들이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예수병원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어떤 있죠.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예.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중화산동 언덕에 예. 병원만 이렇게 떨렁은 있었고 네. 나머지는 논밭이었고 도로도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도로였던 네. 걸로 기억이 되고 거기서 식사 한번 하려고 치면 이 신학교 다리를 건너서 시내로 와서 식사를 해야 됐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병원 중심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달 취임식에서 진료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거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뭐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를 잘 치료를 해드리는 게 제1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환자의 초점을 맞춰지지 않고 행정 중심이라든지 의사 중심, 뭐 간호사 중심, 일을 좀 편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처리할까,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까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들어가서 환자는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위치대로 병원의 존립 목적이 환자를 잘 치료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병원의 시스템을 환자 제1주의로 환자 제1을 환자가 모든 것에 모든 결정이나 모든 시스템의 제1의 우선순위로 두고 일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병원이 환자를 잘 보살피고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기도 맞습니다. 한데 다른 병원들도 그 같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수병원은 다른 병원과의 큰 차별점은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뭐 모든 병원들이 다 환자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주차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다 편하게 해드린다든지 접수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병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 병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30세 젊은 여자 의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왜 우리 한국 땅에 전주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치료를 시작했는가 그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환자를 대하자. 그분이 이 땅에 왔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환자를 바라보고 환자를 치료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좀 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일까요? 직원들이 매월 환자 체험을 한다고요? 네네네. 자기가 환자가 돼보지 않은 이상 환자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험을 해서 우리 병원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환자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 환자들의 체험 그런 그 기간들을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자기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병원에 이런 턱이 높은 데가 있다든지 좀 불편한 부분은 어떤 건지 이렇게 자신이 알아가는 그런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중심적인 사고 그렇죠. 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 눈높이에서는 찾지 못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가교를 이제 오며 가며 예수병원을 보곤 하는데 외형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바뀐 외형만큼이나 대외적인 변화들도 굉장히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꽤 한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암센터가 거의 준공이 다음 달에 됩니다. 뭐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현재는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끼리 경쟁하는 시대는 아니고 이미 서울의 대형 병원들하고 직접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하고도 경쟁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같은 수준의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암센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암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조금 더 높은 어떤 질적 수준의 암 진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실제 암 진단 받으면 수술 받으러 서울로 가시는데 맞아요. 서울에 가지 않고도 네. 저희 병원에서 충분한 높은 진로의 수준의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진료 또 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네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여기에 대한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육은 뭐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체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좀 더 높은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보다 또 선진화된 병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의식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수병원 하면 또 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의료 봉사 활동.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네, 해왔었죠. 네, 네. 얼마나 됐죠? 실제 병원 자체가 봉사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121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조금의 전환점이 있었죠. 네. 70년대에 그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이 운영이 됐다 그러면 네.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는 저희가 스스로 다른 나라의 봉사를 시작했다는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점이 되겠고요. 현재도 저희 병원 직원들이 1년이면 여러 차례 저희 병원 단독으로도 가고 있고 저희 병원하고 뭐 교회라든지 다른 시민사회 단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예. 봉사 활동을 각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그렇죠. 네, 네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단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쪽에 가는 그룹도 있고, 이쪽 몽골 쪽에 가는 그룹도 있고, 심지어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의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네. 다른 대학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예.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점은 저희도 처음에 저희 병원 세워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저희 병원에 몽골을 비롯한 동남아 쪽에 있는 많은 병원들에서 저희 병원으로 연수를 와서 의사들이 배우고 돌아가서 예. 그 지역에 의료 혜택을 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들어보니 해외에서도 많은 교류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이 전라북도에 위치한 예수병원이 도민과 함께 교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병원 밖에서 의료 서비스 외에 도민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병원은 그 이름 자체가 실제로는 정식 이름은 좀 틀립니다. 저희 뭔가요? 정식 이름은 이제 장로교 병원이 우리 병원 정관에 나와 있는 정식 이름인데 네. 실제 이름은 다 예수병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정식 이름이 됐죠. 네. 근데 그렇게 불려진 이유가 이 지역 도민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그게 정식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도민들하고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121년 동안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같이 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또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또 6.25 전쟁 때도 저희 병원이 많은 그 국군 장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으로도 쓰였고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은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저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야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지역 도민들이 다 저희 병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주민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수년 동안 그 의사로서 네. 환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생활을 해 오셨는데 네. 그 다른 병원의 어떤 의사의 생활과 네. 그리고 예수병원의 한 의사로서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병원에서 의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돼 있고 네. 이러한
정말 축복받은 경험을 했던 예. 기억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단순히 의사로서 환자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나 대우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왜 의사가 됐느냐, 내가 왜 의학을 배우고 의사로서 일을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병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생각은 뭐 변함이 없고요. 또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도 예.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을 기억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배움들을 좀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역할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네. 각오와 다짐, 또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수병원은 전북 도민하고 같이 울고 웃고 모든 것들 같이 했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앞으로 발전할수록 도민들한테 더 좋고 도민들한테 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텐데 예. 그런 노력에 덧입어서 저희 도민들도 예수병원이란 이름을 지어줬듯이 우리 예수병원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 선교 병원으로 설립된 전주 예수병원. 오랜 시간 동안 이 설립 이념을 잊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한 철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철승 병원장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이 시작됐는데 그 첫 발걸음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